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첫 3경기 2승 1무로 무실점 행진을 달리면서 영국 현지 팬들도 매우 흥분했습니다. 첫 경기였던 브렌트포드전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이미 지난 시즌과 확 달라졌다는 평가였고, 거의 천적 수준이던 맨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죠. 이어서 오늘 본머스 역시 2대0으로 무실점 승리를 이어가면서 아주 잠시나마 순위표에서 1위를 차지한 토트넘이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그 순간을 캡처해서 잠시나마 시간을 멈춰달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요. 게다가 첫 2경기에서 2승을 거뒀던 아스날이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비겨버리면서 토트넘보다 순위표에서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는 걸 본 토트넘 팬들은 진심으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30골을 넣은 케인이 빠졌지만 토트넘이 매 경기 2골씩 넣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엔즈볼을 극찬했죠. 여기에 지난 시즌 불안했던 수비는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할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개막 후 3경기 연속으로 선발은커녕 교체 명단에서도 보이지 않는 다이어의 활약이 그 어느 시즌보다 더 뛰어난 요즘입니다. 토트넘이 정상적인 수비를 하는 게 이렇게 안심되는 기분이라는 걸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고 있습니다. 콘테 이 아저씨는 진짜 뭐한 거죠? 네. 영국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올 시즌 토트넘은 번리와 아스날에 이어서 3번째로 어린 팀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나이가 25.07세로 상당히 젊고 활기찬 새로운 팀으로 다시 태어난 토트넘입니다. 어린 팀일수록 활력이 넘치는 건 장점이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보완해주는 게 바로 캡틴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참 아쉽게 득점이나 도움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동료들의 활약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경기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잘 드러나는데, 선수들이 다 각자 좋은 위치에서 있었다. 그런 선수들한테 분명히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공격수로서 당연히 골을 넣고 싶긴 하지만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다라면서 자신의 기록보다 토트넘의 승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어린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정말 훌륭하게 역할을 해준 손흥민입니다. 기자가 경기 중 사르나, 비수마와 같이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던 장면에 대해 묻자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지만 가끔 가다가 조금 지친 모습들을 보이고 실수로 인해서 조금 자책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 그런 모습들보다는 저희 선수들에게는 사기를 붙돋아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게 팀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격려했다라면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하나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선수 케어까지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실제로 경기를 보지 않고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만 확인한 사람들은 결국 득점 제로, 도움 제로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손흥민은 지난 매주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매우 빛나는 활약을 했습니다. BBC와 스카이 스포츠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 전문가 스탠맨 데이브는 경기 후에 손흥민의 기록을 공개하면서 극찬했는데요. 패스 성공률 85%, 볼터치 54회, 공격 진영 패스 19회, 지상볼 경합 승리 4회, 키패스 4회, 소유권 회복 3회, 드리블 성공 2회, 빅찬스 메이킹 1회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매주전에서도 손흥민은 기회 창출 면에서 팀 내 최다를 기록하는 창의성을 뽐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듯 본머스전에서도 마찬가지로 4번의 키패스로 기회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도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공격 기여도를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어서 공개했는데요. 손흥민은 슈팅 2개, 찬스 메이킹 4회, 슈팅까지 이어진 기점 플레이 3회로 총 9번이나 팀의 슈팅 마무리에 기여했습니다. 포로와 클루셉스키가 각각 7회였고 메디슨은 6회, 비수마와 사르가 4회로 직접적으로 골을 넣은 선수들보다 오히려 손흥민의 기여도가 더 높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에 연연했다면 지금쯤 매우 조급해하면서 자신의 패스가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정말 자신의 인터뷰처럼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료들의 득점에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메디슨의 토트넘 데뷔골을 정말로 축하하면서 단체로 다트 세레머니까지 선보였으니까요. 미리 준비한 이벤트였다고 하는데 막상 손흥민은 실제 다트를 하지 않지만
메디슨의 득점을 축하해주기 위해 기꺼이 함께 세레머니를 해준 모습입니다. 클루셉스키의 득점에도 본인보다 더 좋아하면서 그의 등에 껑충 올라타기도 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진심으로 동료들의 득점에 한 점의 사심도 없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인 이상 질투를 할 수도 있고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걸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손흥민은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정말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모습을 본 해외 팬들은 또 한 번 손흥민을 극찬할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이 한 단계 진화했어. 그는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가 돼버렸어.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어. 스스로가 팀의 리더임을 직접 증명했지. 나는 솔직히 손흥민의 주장이라는 걸 살짝 의심했어. 하지만 이번 경기를 보고 100% 인정하게 됐다. 손흥민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바꿨어.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이끌면서 새로운 축구에 적응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골든부트를 받는 골잡이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역할을 바꾸다니 손흥민의 재능은 진짜 미쳤다. 손흥민은 엔지볼을 돌아가게 만드는 주인공이야. 바뀐 역할에 눈부시게 적응했어. 손흥민, 메디슨, 우도지의 왼쪽 라인은 정말 환상적이야. 오늘도 여기서 모든 득점이 만들어졌지. 손흥민과 우도지의 2대1 패스는 진짜 멋졌어. 풀백 축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도 손흥민이 어시스트 하나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정말 불운이야. 손흥민은 동료들의 득점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네. 손흥민이 정말 헌신적으로 팀을 챙기면서 새로운 패서로서의 역할에도 눈을 떴다는 것에 매우 감탄하면서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결국 손흥민의 득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까지 득점을 하면서 손흥민 외에도 막아야 할 선수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매우 골치가 아플 겁니다. 손흥민을 막아도 다른 쪽에서 골이 터지니 점점 손흥민의 수비가 헐거워질 테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손흥민이 제대로 득점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토트넘은 오는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 풀럼과 리그컵 2라운드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주 토요일 밤 11시에는 번리와 리그 맞대결을 치르는 일정입니다. 풀럼은 아스날과 2대2로 비겨버리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팀인데, 홈이 아니라 원정 경기다 보니까 토트넘도 살짝 긴장을 해야 할 느낌인데요. 토트넘이 지금 같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준다면 리그컵 우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풀럼과의 주중 경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상 힘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